얼마 전 한 외신에서 이런 기사를 봤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최첨단 한국 스마트팜 기술로 사막을 농경지로 바꾸다. 이게 진짜일까요? 지도에서 찾기 힘든 작은 나라에서 기술 하나로 사우디를 점령하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처음엔 설마 하는 마음이었어요. 사우디는 전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나라 중 하나인데 거기서 농사를 짓는다니요? 물도 부족한 나라에서 농업혁명이 가능할까요? 지금부터 사우디에서 어떻게 한국에게 엄청난 미래를 맡기게 되었는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시간 내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 테크뉴스에서 일하는 기자입니다. 평소 한국의 IT 기술과 산업 발전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던 중 한국의 스마트팜 기업이 사우디에서 엄청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직접 취재해보기로 했어요. 과연 이 프로젝트는 어떻게 시작되었고 얼마나 성공적일까요? 한국의 기술이 사우디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을까요? 취재를 위해 저는 바로 사우디아라비아로 향했어요. 도착하자마자 느낀 건 끝없이 펼쳐진 사막이었어요. 해가 뜨거워 머리가 어지러질했지만 저는 한국 기업이 운영하는 스마트팜을 직접 보고 싶다는 생각에 설렜어요. 공항에서부터 저를 맞이한 가이드가 말했어요. 당신은 놀라게 될 겁니다. 이곳이 얼마나 변했는지 믿기 어려울 거예요. 차를 타고 몇 시간을 달린 후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죠? 분명히 사막 한가운데인데 마치 미래의 도시 같은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거대한 유리온실이 끝없이 이어졌고 내부에는 푸른 식물들이 가득했어요. 여기가 바로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이 적용된 곳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사막에서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걸까? 저는 스마트팜 내부로 들어가 보기로 했어요. 안에서는 최적의 온도와 습도가 유지되고 있었고 LED 조명이 인공 햇빛처럼 비춰지고 있었어요. 이곳에서는 땅도 비도 필요 없습니다.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의 관계자가 말했어요. 그는 한국에서 직접 파견된 전문가였어요. 여기는 수직농법을 활용해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또한 물은 기존 농업 방식의 90% 이상을 절약할 수 있는 스마트 급수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우디에서 이런 기술은 혁명이나 다름없었어요. 사막에서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사막을 뛰어넘는 새로운 방식으로 농사를 짓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 있는 작물들은 클라우드 기반의 AI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온도, 습도, 조도빛의 양, 그리고 영양분까지 모두 자동으로 조절되죠. 전문가는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한눈에 볼 수 있는 데이터들을 보여줬어요. 한국에서도 원격으로 모든 걸 모니터링할 수 있어요. 만약 문제가 생기면 AI가 스스로 해결하거나 필요하면 담당자가 바로 개입하죠. 기술의 발전이 여기까지 왔다니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지금 제 눈앞에서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프로젝트가 순탄하게 진행되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초기에는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속출했다고 해요. 과연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한국의 기술자들은 이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저는 스마트팜 내부를 둘러보며 계속 감탄했어요. 하지만 문득 궁금해졌어요. 이 모든 시스템을 사우디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나요? 제 질문에 한국 기업 관계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사실 처음엔 쉽지 않았어요. 사막의 환경이 워낙 극단적이다 보니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많았거든요. 그는 스마트팜 초기 도입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이야기해줬어요. 사우디는 낮에는 50도까지 올라가고 밤에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곳이에요. 기존의 스마트팜 기술을 그대로 적용했다가는 낮의 폭염과 밤의 한기를 버티지 못하고 작물들이 말라 죽거나 얼어버릴 수도 있었죠. 그래서 한국 엔지니어들은 특별한 냉각 보온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낮에는 태양광 패널을 이용해 냉각 장치를 가동하고 밤에는 열을 저장해 온도를 유지하는 시스템을 적용한 거예요. 이 기술 덕분에 스마트팜 내부는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죠. 사우디 현지 농업 관계자들은 처음엔 이 기술을 믿지 않았다고 해요. 사막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이건 그냥 실험일 뿐이지. 비 없이 어떻게 식물이 자란다는 거지? 한국에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여긴 달라. 하지만 한국 기업은 실제 결과로 그들을 설득했어요. 스마트팜에서 키운 채소와 과일을 현지 시장에 직접 공급했고 품질이 뛰어나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반응이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다들 의심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우리 기술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말을 들으니 더욱 궁금해졌어요.
저는 스마트팜의 운영을 총괄하는 한국 기업 대표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어요. 그는 스마트팜이 이곳에서 자리 잡기까지 쉽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솔직히 처음엔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사우디 정부의 지원을 받긴 했지만 현지 농업인들과 투자자들은 우리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럴 만도 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전체 국토의 95%가 사막이에요. 전통적인 농업이 거의 불가능한 환경이죠. 과거 사우디 정부는 담수화 기술을 이용해 억지로 농사를 시도했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환경에도 악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결국 농산물의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은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을 사용했어요. 한국에서 개발한 스마트팜은 수경재배 방식을 사용해 최소한의 물만으로도 작물을 키울 수 있었어요. 게다가 사용한 물은 다시 정화해 재사용할 수도 있었죠. 사우디처럼 물이 부족한 나라에 딱 맞는 기술이었어요. 사우디는 일조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한국 기술자들은 이 점을 활용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이를 스마트팜 운영에 필요한 전력으로 사용했어요. 덕분에 에너지 비용도 절감할 수 있었죠. 사람의 개입 없이도 AI가 온도, 습도, 영양분을 실시간으로 조절했어요. 예를 들어 기온이 갑자기 올라가면 냉각 시스템이 자동으로 작동하고 특정 작물에 부족한 영양소가 있으면 즉시 공급되는 방식이었어요. 이렇게 하나씩 성과를 보여주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한국 스마트팜에서 나온 채소가 사우디 왕실에도 공급됐다더라. 사막에서도 신선한 상추와 토마토를 먹을 수 있다니 이건 기적이야. 현지 사람들의 반응이 바뀌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어요. 사우디의 한 대기업이 이 스마트팜 기술에 관심을 가지면서 대규모 투자 계약을 체결하게 된 거예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한국의 스마트팜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을까요? 사우디 현지에서 한국 스마트팜 기술의 성공이 입소문을 타면서 점점 더 많은 관심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아직 회의적인 시선이 남아 있었어요. 소규모 실험 농장에서 성공했다고 해도 과연 대규모 상업 농장에서도 효과가 있을까요? 한국 기술이 뛰어난 건 알겠지만 사우디의 혹독한 환경에서 정말 지속 가능할까요? 이런 의심을 완전히 깨트린 건 사우디 최대 유통기업 중 하나인 알라시드 그룹이었어요. 이 기업은 사우디 전역의 대형 마트를 운영하는 회사로 매일 엄청난 양의 신선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 스마트팜에서 생산한 채소와 과일이 품질이 뛰어나면서도 가격이 저렴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알라시드 그룹은 즉시 한국 기업과 접촉했고 대규모 스마트팜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어요. 이 계약이 발표되자 사우디 경제계는 충격을 받았어요. 사우디 정부도 이 움직임을 반겼어요. 그동안 식량 수입 의존도가 높아 외부 시장 변화에 취약했던 사우디였지만 스마트팜을 활용하면 자급자 종류를 크게 높일 수 있었거든요. 특히 비전 2030 프로젝트와 맞물려 지속 가능한 농업 모델로 인정받게 되었어요. 하지만 대규모 확장을 앞두고 또 하나의 큰 난관이 있었어요. 바로 사우디 사람들의 식문화와 인식 변화였어요. 사우디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수입산 농산물에 익숙했어요. 유럽이나 아프리카에서 수입된 식재료를 사용하는 게 당연한 문화였죠. 하지만 이제 사우디에서 직접 생산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이 등장한 거예요. 과연 사람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한국 스마트팜 기업과 사우디 정부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놀라운 방법을 떠올리게 됩니다. 과연 어떤 방법이었을까요? 사우디에서 스마트팜이 성공하려면 기술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도 바꿔야 했어요. 아무리 좋은 채소와 과일을 생산해도 사람들이 사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으니까요. 한국 스마트팜 기업은 사우디의 유명 레스토랑과 호텔 셰프들에게 먼저 접근했어요. 그들에게 직접 스마트팜 채소를 제공하고 요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이 토마토를 한번 드셔보세요. 보통 수입산보다 더 신선하고 달콤합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던 셰프들도 직접 맛을 본 후 반응이 달라졌어요. 이거 수입산보다 맛있잖아. 사막에서 이렇게 신선한 채소가 생산될 줄은 몰랐어요. 특히 사우디 왕실과 고급 레스토랑에서 스마트팜 채소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일반 소비자들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또 하나의 전략은 바로 K푸드와의 콜라보였어요. 최근 중동에서도 한류가 인기를 끌고 있었고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었어요. 한국 스마트팜 기업은 한국 스마트팜에서 재배한 신선한 채소로 만드는 K샐러드 같은 컨셉으로 마케팅을 시작했어요. 특히 한류 스타가 참여하는 요리 프로그램에서 사우디에서 생산된 한국 스마트팜
채소로 만든 김치 같은 콘텐츠를 공개하면서 현지 젊은 층 사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어요. SNS에서 해시태그 샵사우디 스마트팜, 샵 K푸드 사막에서 샵 한국 기술 기적 같은 키워드가 유행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팜 제품을 찾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으로 한국 스마트팜 기업은 사우디의 대형 마트 체인과 협약을 맺고 전용 코너를 만들었어요. 한국 스마트팜 존에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 거죠. 결국 사우디 소비자들의 식문화까지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이제 수입산 채소 대신 사우디에서 직접 생산된 신선한 농산물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했어요. 스마트팜의 인기가 높아지자 경쟁업체들이 한국 기술을 그대로 베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 기업은 이를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스마트팜의 성공이 본격적으로 알려지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한국 기술을 베끼려는 기업들이 하나둘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일부 현지 기업들은 한국 스마트팜의 외형만 따라하고 핵심 기술 없이 단순한 온실을 운영하려 했어요. 심지어 한국 기술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하며 판매하는 곳도 생겼죠. 사우디에서 이제 스마트팜은 대세야. 우리도 한국처럼 하면 돈을 벌 수 있어. 하지만 이런 짝퉁 스마트팜들은 한국 기술의 핵심이었던 AI, 자동화, 최적화된 수경 재배, 스마트 급수 시스템 같은 정교한 시스템이 빠져 있었어요. 결국 품질이 떨어지고 작물도 제대로 자라지 않아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국 스마트팜 기업들은 즉시 대응에 나섰어요. 한국 기술을 베낀 가짜 스마트팜과의 차별화를 위해 AI 시스템이 적용된 스마트팜에만 K스마트팜 인증을 부여했어요. 이 인증이 있는 제품만이 한국 기술로 운영되는 스마트팜에서 생산된 신선 농산물이라는 걸 보증하는 시스템이었죠. 사우디 정부도 여기에 협력하면서 공식적으로 한국형 스마트팜 인증 제품의 신뢰도가 높아졌어요. 또한 한국 기업들은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라 사우디 현지 농업인들에게 직접 스마트팜 운영 방법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스마트팜 기술을 배우고 싶다면 한국 기업과 협력하세요. 이 전략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사우디 내에서 한국 스마트팜의 입지가 더욱 굳건해졌어요. 한국 기업들은 한 발 더 나아가 업그레이드된 차세대 스마트팜 2.0을 개발했어요. 기존 스마트팜보다 더 적은 물과 에너지를 사용하면서도 생산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어요. 특히 사우디의 전통적인 대추야자 농장과 결합한 하이브리드 스마트팜을 도입하면서 스마트팜의 적용 범위를 넓혔어요. 이제 한국 스마트팜은 단순한 채소뿐만 아니라 사우디 전통 농업과도 접목되면서 더욱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게 된 거예요. 이제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은 사우디 농업을 완전히 바꿔놓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사우디 왕세자가 이 프로젝트에 직접 관심을 가지면서 더 큰 기회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사우디에서 한국 스마트팜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아가던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사우디 왕세자는 비전 2030 프로젝트를 통해 자국 경제를 다변화하고 농업 혁신을 이루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 스마트팜이 사우디 농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직접 확인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방문 당일 왕세자와 그의 수행단이 대규모 경호팀과 함께 스마트팜 단지에 도착했어요. 왕세자는 시설을 둘러보며 연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 모든 것이 사막에서 이루어졌단 말인가? 한국 엔지니어가 스마트폰을 꺼내 스마트팜을 실시간으로 조작하는 걸 보자 왕세자는 직접 조작해보고 싶다며 흥미를 보였어요. 저도 한번 해봐도 될까요? 그가 터치하자 스마트팜 내부의 온도와 습도가 조절되고 LED 조명이 자동으로 최적화되었어요. 그 자리에서 수확한 신선한 채소와 토마토를 맛보던 왕세자는 감탄하며 말했어요. 이 기술이야말로 사우디가 미래 농업을 선도할 방법이다. 왕세자는 즉석에서 한국 기업 관계자들과 긴밀한 논의를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모두를 놀라게 할 엄청난 발표를 했어요. 사우디 정부는 한국 스마트팜 기술을 기반으로 중동 최대의 스마트 농업단지를 조성하겠다. 사우디 정부는 10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한국 스마트팜 기업들은 새로운 도약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만 같았던 이때 뜻밖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사우디 왕세자의 발표 이후 한국 스마트팜 기업들은 대규모 투자를 받으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기회를 맞았어요. 하지만 이 소식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특히
중국과 유럽의 일부 기업들이 한국 스마트팜 기술을 모방하거나 직접 경쟁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중국은 빠르게 사우디 현지 기업과 협력해 한국 스마트팜을 그대로 복제한 듯한 저가형 스마트팜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한국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스마트팜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은 사우디 일부 기업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초기 투자 비용이 적게 들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문제는 품질이었어요. 결국 한국 스마트팜과 중국 스마트팜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사우디의 주요 농업 관계자들은 다시 한국 기업들에게 눈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값싼 기술보다 검증된 기술이 필요합니다. 한편 유럽의 일부 기업들은 반대로 초고가 프리미엄 스마트팜을 제안했어요. 특히 네덜란드와 독일이 최첨단 스마트팜 기술을 앞세워 사우디 정부와 접촉했어요. 한국 기술도 훌륭하지만 유럽 스마트팜은 더욱 정밀한 제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유럽 스마트팜의 가장 큰 단점은 너무 비싸다는 점이었어요. 사우디 정부는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초고가 기술보다는 효율성과 경제성을 갖춘 한국 스마트팜이 더욱 적합했어요. 사우디 정부는 한국 스마트팜 기업들과 공식 계약을 체결하고 사우디 전역에 50개 이상의 스마트팜 단지를 구축하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사우디가 한국 스마트팜 기술을 기반으로 중동 전체에 농업 혁신을 확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 스마트팜 기술이 사우디 정부의 공식 선택을 받자 사우디 왕세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려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사우디는 단순히 자국 내에서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중동 농업 허브로 발전시키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운 거예요. 사우디 왕세자는 UAE, 카타르, 쿠웨이트, 이집트 등 주변 중동 국가들과 협력해 스마트팜 기술을 중동 전역으로 확산시키려는 전략을 발표했어요. 사우디는 이를 위해 한국 스마트팜 기업들과 초대형 MOU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했고 이 계약이 성사된다면 한국 기업들은 중동 전체로 스마트팜을 수출할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대형 프로젝트에는 늘 방해 세력이 존재하는 법이죠. 한국 기술이 중동 전역으로 퍼질 도짐이 보이자 이제는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압박까지 가해지기 시작했어요. 미국과 유럽의 일부 다국적 기업들은 중동 스마트팜 사업에 한국만 참여하는 건 불공정하다며 사우디 정부를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한국 스마트팜 시스템을 운영하는 본사 서버가 알 수 없는 외부 공격을 받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한국의 AI 농업 기술을 해킹해 빼내려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우디와 협력하던 일부 중동 기업들이 한국을 배제하고 독자적인 스마트팜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 스마트팜 기업들은 이제 단순한 사업 확장을 넘어 기술 보호와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사우디가 한국 스마트팜을 기반으로 중동 전체에 농업혁명을 확산하려는 계획을 발표하자 국제적으로 큰 파장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예상대로 한국 스마트팜을 견제하는 움직임도 본격화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문제는 단순한 경쟁이 아니었어요. 한국 기업들의 스마트팜 기술을 빼앗으려는 시도가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한국 스마트팜 기업의 서버에 정체불명의 해킹 공격이 감지되었어요. AI 기반 자동화 시스템을 운영하는 클라우드 서버에 지속적인 침입 시도가 포착된 거예요. 누군가 스마트팜의 자동급수 시스템을 조작하려고 했어요. 만약 성공했다면 작물들이 과도한 물을 흡수하거나 말라 죽게 될 수도 있었어요. 스마트팜은 원격으로 관리되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런데 외부에서 한국군사 서버에 접근하려는 시도가 포착된 거예요. 이들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AI가 축적한 작물 생육 데이터를 빼내려 하고 있었어요. 이 데이터는 사막 환경에서도 작물을 최적의 상태로 키울 수 있도록 하는 핵심 기술이었어요. 한국 기업들은 즉시 긴급 대응에 나섰어요. AI 시스템을 분산 서버로 전환하여 해킹 차단하고 보안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현지 데이터 센터 구축해서 위기를 막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사우디 내 일부 기업들이 한국 기술 없이 독자적인 스마트팜을 개발하겠다는 선언을 한 거예요. 하지만 결과는 예상 밖이었어요. 사우디 내 일부 기업들이 한국의 기술을 배제하고 독자적인 스마트팜을 구축했지만 곧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작물 생육 균형 무너지고 온도 조절 실패로 생산량 급감했어요. 결국 현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품질이 현저히 떨어졌고 소비자들은 다시 한국 스마트팜 제품을 찾기 시작했어요. 역시 한국 기술이 최고야. 한국 스마트팜 채소가 아니면
이제 못 먹겠어. 사우디 정부도 상황을 주시하다가 결국 다시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결정했어요. 이제 한국 스마트팜 기업들은 사우디뿐만 아니라 UAE, 카타르, 쿠웨이트, 이집트까지 중동 전역으로 기술을 수출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사우디 왕세자가 직접 나서서 한국 스마트팜을 중동 농업 혁신 모델로 공식 지정하면서 중동 국가 간 협력을 더욱 강화했어요. 이제 한국 스마트팜은 단순한 농업 기술이 아니라 중동 전체의 미래를 바꾸는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았어요. 이제 한국 스마트팜이 개척할 다음 시장은 어디일까요? 혹시 아프리카? 남미? 여러분이 생각하는 다음 혁신의 무대는 어디일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